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당당한 중년과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건강다담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 댁에 갔더니 특유의 냄새가 났어. 부모님 옷장에서 익숙한 향이 풍기더라. 요즘 내 몸에서도 왠지 낯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혹은 여러분 스스로 예전과는 다른 체취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노화의 시작인가? 내가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걸까? 하고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노인 냄새 혹은 중년 이후 체취 변화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건강의 신호이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핵심 내용은 3가지입니다. 노인 냄새, 도대체 그 정체는 뭘까? 왜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심해지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3가지 질문에 대해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의 후반부에는 실제 사례와 함께 실천 가능한 관리, 루틴까지 공유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부 노인 냄새란 정확히 무엇일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는 단순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명확한 이름과 기전을 가진 생화학적 현상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노네날이란? 노네날은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채취 연구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물질입니다. 정확한 화학명은 E-NONENAL. 노령 채취의 주요 성분으로 특히 50세 이후의 성인에게서 많이 발견됩니다. 노네날은 피부의 피지선에서 나오는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됩니다. 즉,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피지 구성의 변화와 산화, 스트레스 증가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물질이죠. 그 냄새는 어떤 향일까요? 노네날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인식될 수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약간의 기름 냄새, 마른 풀 냄새, 은근한 금속성 향, 여기에 약간의 시큼한 느낌까지. 이 향은 일반적인 땀 냄새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냄새 자체는 약한데 은근히 오래 남는 그런 느낌입니다. 문제는 본인은 느끼지 못한다는 점. 노네날의 가장 큰 특징은 분자 구조가 작고 휘발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기 중에 아주 빠르게 퍼지고 주위 사람들은 금방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냄새에 익숙해져 버려서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 현상을 민감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 본인은 냄새를 못 느낄까? 이건 후각피로라는 생리적 현상 때문입니다. 사람의 후각은 지속적으로 같은 냄새를 맡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는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게 되죠. 예를 들어 향수를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내 향수 어디 갔지?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타인은 여전히 그 향을 강하게 인식합니다. 노네날은 누구에게나 생길까? 네, 이건 전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50대 중반 이후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노네날을 분비하게 됩니다. 다만 그 정도와 강도는 개인의 생활습관, 식단,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즉,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채취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2부 왜 나이가 들면 냄새가 심해질까? 노네날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원인 1. 피지 분비의 변화. 나이가 들면 전체적인 피지 분비량은 줄어들지만 그 안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비율은 높아집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피지 성분이 변화하며 산화에 취약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산화 반응이 활발해지며 노네날이 더 쉽게 많이 생성됩니다. 원인 2. 호르몬 변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피지선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채취 성분 자체가 변형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은 피지의 산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채취 변화가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3. 산화 스트레스 증가.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나이가 들면 항산화 능력이 저하되고 활성산소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지방이 쉽게 산화되고 노네날을 비롯한 다양한 채취 성분들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 수면 부족, 기름진 음식 등도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원인 4. 피부의 재생 능력 저하.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턴오버 주기가 길어집니다. 즉, 각질이 더 오래 남고 쌓이게 되죠.
이 묵은 각질은 피지와 결합해 산패되면서 냄새를 더 복합적이고 강하게 만듭니다. 허니노. 위생습관의 변화. 나이가 들면 땀이 덜 난다고 생각해서 씻을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네날은 땀보다 피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샤워나 세안이 줄어들수록 채취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던 것이 노넨알이라는 실존하는 물질이며 중년 이후 자연스럽게 생성되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 발생 원인까지 확인하셨습니다. 3부에서는 노넨알이 집중적으로 나는 부위와 그 부위별로 채취를 줄이는 실천법, 그리고 관리 루틴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3부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부위는 어디일까? 노넨알을 비롯한 중년 이후 채취는 전신에서 분비되지만 특히 일부 부위는 피지선이 많고 통풍이 적고 마찰이 많아서 냄새가 더 강하고 오래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부위들이 가장 문제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등가 목덜미. 등 상부, 특히 어깨 라인과 목덜미 부위는 피지선이 매우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 부위가 땀과 피지가 동시에 축적되기 쉬운데 뒷목은 세안이나 샤워 시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청결 유지가 어렵습니다. 또 옷깃이나 베개와 자주 마찰되는 위치이기도 하죠. 이 부위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등 뒤에서 타인이 가장 쉽게 인지하는 냄새입니다. 이 귀 뒤쪽. 아마 여러분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부위일 겁니다. 귀 뒤는 땀이 거의 없고 차갑기 때문에 잘 씻지 않는 부위지만 피지선이 집중되어 있고 피부가 얇아 노넨알이 쉽게 분비됩니다. 특히 노넨알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귀 뒤에 쌓이면 점점 피부에 스며들어 악취의 고착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타인이 인식하는 냄새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3. 겨드랑이. 겨드랑이는 아포크린 땀샘이 있는 대표 부위로 청년기에는 땀 냄새 암모니아, 박테리아 분해물가 주로 문제였다면 중년 이후에는 피지와 땀이 혼합된 노넨알 냄새가 더 두드러집니다. 특히 제모를 하지 않는 경우 털에 피지가 엉켜 냄새를 더 오래 풍게 됩니다. 4. 가슴과 등 상부. 속옷으로 환기가 어려운 부위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러닝 셔츠 안쪽, 여성은 브래지어 안쪽이 해당됩니다. 이 부위는 의류 압박 땀 피지라는 삼박자가 겹쳐 냄새가 아주 쉽게 고착됩니다. 샤워 시 충분히 거품을 내어 닦아야 하며 속옷은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교체해야 합니다. 5. 발. 발은 채취 관리의 맹점입니다. 직접 맡을 수 없는 위치이기도 하고 항상 양말이나 신발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에 온상이 되죠. 특히 여름철 발은 습도, 온도, 피지, 땀이 모두 결합되어 노넨알과 함께 박테리아성 냄새까지 겹치게 됩니다. 장시간 신발을 신은 후에는 반드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TIP 노넨알이 가장 쉽게 감지되는 시간은 취침 후 아침 기상 직후, 그리고 외출 후 실내 복귀 직후입니다. 이때는 몸이 피지와 노폐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냄새가 특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부 냄새를 줄이는 실질적인 관리 방법. 노넨알은 노화로 인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물질인데 그럼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노넨알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생성을 억제하고 축적을 줄이며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활 속 관리법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 부위별 집중 샤워 습관. 하루 1회 이상 샤워, 그 중에서도 문제 부위 집중 세척이 핵심입니다. 특히 등, 목덜미,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라인 등은 손이 잘 안 닿거나 거품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샤워볼이나 샤워 브러쉬를 활용해보세요. 약산성 바디워시 혹은 노넨알 제거 기능이 있는 전용 클렌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예, 폴리페놀 함유, 녹차 추출물, 티트리오일 등. 샤워 후에는 반드시 수건으로 완벽하게 건조해야 합니다. 축축한 상태는 피지 분해를 가속화해 채취를 악화시킵니다. 2. 옷 침구 수건 세탁 주기. 하루 입은 옷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해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은 이틀에 한 번, 베개 커버는 주 2회 이상 교체 권장합니다. 세탁 시에는 항균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반 섬유유연제는 향기로 냄새를 덮을 수 있지만 노넨알은 섬유 속에 남아 축적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냄새가 쌓일 수 있습니다. 3. 항산화 중심 식단 구성. 노넨알은 피지 산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식단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식품. 브로콜리 활성산소 제거, 섬유질 풍부. 아보카도 좋은 지방, 비타민 E. 녹차 강력한 항산화제 카테킨 함유.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풍부. 토마토 라이코펜이 피지 산화 억제. 미역, 다시마 체내 중금속 배출, 염증 완화. 견과류 특히 호두, 아몬드 비타민 E와 오메가3 풍부. 피해야 할 식품. 튀김류, 가공육, 햄, 소시지, 인스턴트 식품. 설탕,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 흰쌀.
탄산음료, 카페인 과다 섭취. 4. 수분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는 노폐물 배출과 체온 조절, 그리고 피부 수분 유지의 핵심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특히 아침 공복, 운동 전후, 식사 전후에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나 허브티로 대체하는 것도 체취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실내 환기와 탈취 환경 만들기. 실내 공기의 질이 체취와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최소 2회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시키고 옷장 내부, 신발장 내부, 침구 근처에는 베이킹소다, 숯, 활성탄 탈취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방향제는 일시적 해결책일 뿐이고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보너스 팁. 샤워 후 알코올 기반 바디 토너나 소독용 스프레이를 귀나 목덜미에 살짝 뿌려주는 것도 균 번식과 피지 산화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피부가 민감한 분은 먼저 패치 테스트를 하시고 사용하세요. 5부에서는 실생활 사례를 통해 이런 루틴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면서 체취뿐 아니라 자신감까지 회복한 분들의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5부 실생활 사례로 보는 체취 변화. 지금부터는 실제로 체취 문제를 겪었거나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왜 이런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례 1. 62세 직장인 남성 딸의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씻는 것도 대충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아빠 냄새 나라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죠. 이후 그는 매일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를 중심으로 샤워, 러닝셔츠와 베개 커버를 매일 교체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단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 2주 만에 딸이 아빠 요즘 향기 나라고 말해줬답니다. 사례 2. 58세 갱년기 여성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졌어요. 폐경 후에 땀은 별로 안 나는데 어느 날부터 옷에서 이상한 기름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녀는 처음엔 세탁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을 찾았고 논의 날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녹차를 꾸준히 마시고 항산화 위주 식단을 구성했으며 논의 날 제거용 클렌저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변화 피부 트러블도 줄었고 자신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례 3. 65세 미용사 출신 여성 내 체취는 내 명함이에요. 전 평생 사람을 가까이서 대하는 직업을 해왔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향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샤워하고 속옷은 하루 2번 갈아입어요. 그녀는 침구에는 항상 라벤더 천연 탈취제를 뿌리고 식사 때마다 미역국, 다시마 무침 등 해조류를 꼭 챙긴다고 합니다. 변화 나이 들수록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체취 관리는 단순한 냄새 제거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자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6부 체취가 끼치는 심리적 영향과 관계의 변화. 체취는 단순한 몸 냄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냄새로 인해 생긴 거리감. 친구와 가까이 앉기 꺼려진다. 손주가 안기기를 꺼린다. 대중교통에서 주변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사회적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기도 하죠. 심리학적으로 본 체취의 의미. 체취는 자기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냄새를 통해 청결도, 건강상태, 감정상태까지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즉, 나의 체취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의 루틴만으로도, 음식 한 끼의 변화만으로도, 세탁 주기의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체취는 확실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체취가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부 노년기 체취 관리는 자존감 관리입니다. 체취는 나이와 함께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방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체취를 관리하는 것은 내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매일 샤워하는 그 시간, 베개 커버를 교체하는 그 순간, 나를 위해 물 한 잔 마시는 그 루틴. 모두가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체취 관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손주가 먼저 안기고 친구들과 가까이 앉고 식사 자리에서 어색함 없이 대화하는 그 순간. 그 시작은 내 몸에서 풍기는 향기로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피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체취를 관리하고 나의 향기로운 인생을 디자인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 삶의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나만의 향기 있는 중년, 노년을 만들어 가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노년기 입냄새와 구강 건강 루틴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호흡과 대화를 위한 꿀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 부탁드려요. 건강다담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중년과 노년을 늘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